윤석현 진술인 교수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사전적인 보호와 사후적 보호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죠? 근데 사전적 보호에는 판매 장소 구별, 판매 면허제 도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수수료 문제 이것도 시장에 맡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신데,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분류 및 설명 의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죠. 예. 징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잃고 외양간 거치는 문제 같은 거지만 지금 금융사고가 빈발했고요.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사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안하신 이 내용 가운데 사전적 소비자 보호 문제가 좀 미약한 거 아닌가. 지금 대체적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 배현기 진술인께서는 사전적 보호 이 규제 이 문제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어떤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설명 의무 등등으로 해서 추상적인 수준으로 규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식이.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 선언적인, 또 규정적인 그런 내용만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예방적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제정안. 의원님 우려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현장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면 그 부분을 지나치게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는 세이프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쪽을 아예 처음부터 제외하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핀테크가 이제 어떤 형태로는 우리한테 이제 밀어닥쳐 있는 문제가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장소를 제한한다든지 이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문제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핀테크가 지금 시대적 대세로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는 더 지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윤석현? 제 생각은 이게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한 거하고도 조금 저는 공유를 하는데요.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 핀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현재적으로 그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고들 중에서 이 개인으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전적으로도 우리가 규제를 조금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후로 가면 그런 작은 것들까지 다 건드리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배현기 우리 진술은요, 중도 상환 수수료 이거는 금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이걸 없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 문제는 사실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연체가 되거나 하면은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은행이 갑의 입장에 서 있는 상황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임의로 지금 은행이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갈아탄다거나 또는 상환을 해가지고 금리를 낮춰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은행의 금리로 이것이 보상될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이걸 유지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거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좀 설득력이 약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걸 옵션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는 저도 뭐 대출 받아봤고 그다음에 뭐 또 의견도 들어봤고 했는데 아니 내가 돈이 생겨서 보너스가 생겨서 이거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해야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내가 페널티를 무냐? 저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캐시플로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옵션을 내가 가져야지. 저는 사실은 그런 옵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해서 그런 옵션에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금리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하고 해가지고 플렉서블하게 적용하면 소비자도 괜찮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괜찮고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획일적으로 하는 게 문제지 자기의 상황에 따라 자기가 옵션을 갖고 내가 그 수수료를 나는 그 수수료 옵션을 내 중도상환 옵션을 갖겠다 안 갖겠다 그거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가면 이슈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수수료 문제를 폐기하거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입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은영 진수님께서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이거 폐기하는 이 법안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도 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많은 서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경우와 낼 수 없게, 그러니까 그게 없게 하는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상품을 어떤 식으로 갚을지 분명히 계획적으로 맞춰서 그리고 내가 언제 상환을 하겠다라는 물론 딱 그게 일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하지만 그런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이자라든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더 낮추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조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너무 획일적으로 은행에서 정해주는 금리를 내고 은행에서 정해주는 것에 따라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만 하고 저도 사실 대출을 받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되게 민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지만 안 갚는 경우도 있고 다 모아진 다음에 한꺼번에 갚자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 소비자의 능력에 맞춰서 이 사람이 충분히 이 대출에 대해서 감당할 능력이 있고 충분히 이걸 잘 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조금 달리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내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좀 그 상환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내게 할 수 있게 너무나 그 예측 불허한 경우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조금 낼 수 있게 좀 조절하는 식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